알고 보니 이것이 이지혁과 스카이 건설 회장의 진짜 관계였다. 우리 모두 속았다. 이지혁의 인생은 단 하루 만에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그 순간 그는 스카이 건설과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겼다고 믿었다. 정보화와의 약혼은 그의 의지가 아닌 가문 간의 이해관계로 얽힌 정치적 결합이었다. 하지만 정보화가 진정한 사랑을 찾아 결혼식장을 떠나면서 이지혁은 자유를 되찾았다고 생각했다. 스카이 건설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기회였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이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고속도로에서 이지혁은 교통사고 현장을 우연히 마주했다. 불길이 치솟는 차량 속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로 달려가 문을 뜯어냈다. 피투성이로 의식을 잃은 남자를 끌어낸 순간 이지혁은 그가 스카이 건설의 회장, 정보화의 아버지임을 알아보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의료진이 다급히 물었다. 환자 혈액형이 O형 RH예요. 헌혈 가능한 분 계신가요? 이지혁은 자신도 같은 희귀 혈액형임을 떠올리며 소매를 걷어붙였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회장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흐릿한 시선이 이지혁의 팔뚝에 멈췄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작은 별 모양의 점, 회장의 눈이 순간 커졌다. 그 점, 그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깊은 떨림이 담겨 있었다. 이지혁은 그 말을 듣지 못한 채 물러났지만 회장의 머릿속에는 잊으려 했던 기억이 소용돌이쳤다. 그가 잃었다고 믿었던 아들,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사라진 그 아이의 팔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다. 이 회장은 깨어난 뒤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는 이지혁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지혁의 날카로운 눈빛, 고집스러운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희귀한 혈액형.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러나 직감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비밀리에 이지혁의 머리카락을 입수해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그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지혁은 그의 친아들이었다. 30년 전 병원의 혼란 속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충격은 그를 뒤흔들었다. 스카이 건설의 후계자로 키우려 했던 정보화와 이지혁의 결혼이 성사되었다면 그는 자신의 두 자녀를 결혼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 끔찍한 가능성은 그의 숨을 조였다. 회장은 혼란 속에서도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이지혁에게 진실을 밝히고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해야 했다. 이지혁은 스카이 건설과 얽히는 것을 거부했지만 회장은 이미 그의 삶을 뒤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지혁을 불러 단호히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지혁은 그 말을 농담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회장이 내민 DNA 검사 결과지는 그의 모든 부정을 무너뜨렸다. 이게 대체 이지혁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부모의 얼굴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익숙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회장이 그의 친아버지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회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30년 전 아내가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병원의 실수로 아이가 사라졌다. 그들은 아들이 죽었다고 믿었고 비통함 속에 정보화를 입양해 키웠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이지혁은 살아있었고 운명의 장난이 그를 다시 회장 앞에 데려왔다. 이지혁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스카이 건설의 화려한 세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 고아원, 막노동, 그리고 어렵사리 일군 작은 사업.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여야 했다. 회장은 이지혁에게 스카이 건설의 전권을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너는 내 피를 이어받았다. 스카이 건설은 내 것이어야 해. 그는 이지혁을 공식 후계자로 발표하며 모든 주식을 양도할 준비를 했다. 이 소식은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언론은 이지혁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 고아원 출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스카이 건설의 후계자, 기사 제목들은 자극적이었고 대중의 호기심은 폭발했다. 정보화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사랑을 찾아 도망친 결혼식의 상대가 자신의 오빠였다는 사실은 그녀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이지혁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는 스카이 건설의 호화로운 사무실이 아닌 자신이 손으로 일군 작업실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회장의 집착에 가까운 설득은 그를 흔들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건 내 권리이자 책임이야. 이지혁은 새로운 가족, 새로운 기대, 그리고 새로운 적들에 맞서야 했다. 스카이 건설 내부에서는 이지혁의 등장을 반기는 이들보다 경계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특히 회장의 최측근인 부사장 김민재는 이지혁을 견제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다. 그는 이지혁의 과거를 캐내 약점을 찾으려 했지만 이지혁의 단단한 성품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정보화는 이지혁과 마주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이지혁을 오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끌렸다. 만약 그때 결혼이 성사되었다면 그녀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웠다. 이지혁 역시 정보화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했다. 그들은 혈육이었지만 서로를 전혀 모르는 낯선 사이였다. 이지혁은 혼란 속에 서 있었다. 스카이 건설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이름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예상치 못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고아원에서 보낸 어린 시절, 막노동으로 버텨낸 청춘, 그리고 스스로 일군 작은 인테리어 사업. 그 모든 시간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는 그 힘을 새로운 무대에서 펼칠 기회를 마주했다. 스카이 건설의 회장은 그를 단순한 후계자가 아닌 잃어버린 가족으로 품으려 했다. 이지혁은 처음엔 그 제안을 거부하려 했지만 회장의 눈에 담긴 진심과 따뜻함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단지 재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의 빈자리를 채울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스카이 건설 내부는 이지혁의 등장으로 들썩였다. 회장의 오른팔인 부사장 김민재는 이지혁을 견제하며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 했지만 이지혁은 예상 밖의 모습으로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화려한 경영 전략이나 권모술수 대신 진솔한 태도와 사람을 끌어들이는 카리스마로 임직원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다. 그가 현장에서 보여준 실무 능력은 단순한 고아원 출신의 디자이너가 아님을 증명했다. 이지혁은 스카이 건설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직접 뛰어들며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문제를 해결했다. 그의 손에서 완성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스카이 건설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꿨다. 언론은 고아원 출신 후계자의 놀라운 첫걸음질하며 그의 행보를 조명했고 대중은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정보화와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처음엔 서로를 낯설게 바라보던 남매는 점차 서로의 상처와 꿈을 공유하며 가까워졌다. 정보화는 이지혁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끌렸고 이지혁은 정보화의 자유로운 영혼과 진심 어린 응원의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혈육이라는 사실을 넘어 서로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갔다. 정보화는 이지혁이 스카이 건설의 새로운 얼굴로 자리 잡도록 뒤에서 힘을 보탰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찾아 떠난 결혼식의 선택이 결국 이지혁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한 것이라 믿었다. 두 남매는 서로의 존재로 인해 잃어버린 세월의 공백을 채워나갔다. 이지혁은 스카이 건설의 후계자로서 점차 자신의 위치를 다져갔다. 그는 회사의 체질을 바꾸는 데 집중했다. 부패한 내부 구조를 개혁하고 직원들의 창의성을 북돋우는 새로운 문화를 심었다. 그의 리더십은 권위가 아닌 공감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고아원에서 배운 생존의 지혜와 현장에서 익힌 실무 감각을 바탕으로 스카이 건설을 단순한 재벌 기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 그의 첫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는 친환경 건축 사업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스카이 건설의 이미지를 친환경 리더로 재정립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지혁은 단지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닌 세대를 이어가는 가치를 창조하고 싶었다. 김민재는 여전히 이지혁을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과 능력 앞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다. 이지혁은 김민재와의 갈등을 정면 돌파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설득하고 끌어안는 방법을 택했다. 어느 날 김민재가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두고 반대했을 때 이지혁은 그를 따로 불러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김민재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며 함께 새로운 스카이 건설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 예상치 못한 포용력에 김민재는 처음으로 이지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점차 서로를 이해하며 스카이 건설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의 회장은 이지혁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이지혁이 단순히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 아니라 스카이 건설을 새롭게 정의할 인물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지혁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며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것을 내려놓았다. 이지혁은 그 무게를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회장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돌려주었다. 두 사람은 매주 일요일 저녁 가족 식사를 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나갔다. 그 식탁에는 정보화도 함께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집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이지혁의 이야기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고아원에서 시작된 그의 삶이 재벌가의 후계자로 이어진 기적 같은 여정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 상처를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미래를 열었다. 스카이 건설은 그의 손에서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힘으로 거듭났다. 이지혁은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동시에 자신의 꿈을 펼칠 무대를 얻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이지혁은 한 가지를 잊지 않았다. 고아원에서 자신을 키워준 원장님, 그리고 그를 믿고 응원해준 동료들. 그는 스카이 건설의 자원을 활용해 고아원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받은 기회를 돌려주고 싶었다. 이 소식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스카이 건설의 후계자, 고아원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다. 언론은 그의 선행을 대서특필했고 대중은 그의 진심에 박수를 보냈다. 이지혁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스카이 건설의 새로운 리더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꿈을 좇는 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마주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고아원에서 배운 생존의 의지, 현장에서 익힌 끈기, 그리고 가족에게서 받은 사랑이 그를 지탱했다. 이지혁의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 그의 행보는 스카이 건설을 넘어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새로운 이야기를 새길 터였다.